광양 지역 플랜트 건설 노조가 사측과 7개월째 임단협 갈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사측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장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의 범행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유출한 순천시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다음 달 25일 전남의대 공모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공모 목적에 맞게 공인된 지표가 반영돼야 한다며 용역기관이 제시한 평가 지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기업들이 11월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경기 전망 조사 결과 한 달 전보다 8.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순천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의 범행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유출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순천시청 소속 사무관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사무관은 피의자 박대성뿐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등이 담긴 보고서를 주변 사람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사무관과 함께 입건된 전남경찰청 소속 B 경감을 상대로 유출 경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전직 여수시 공무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직 여수시 공무원 52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로 있을 때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 5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이 단독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진행 상황까지 점검할 수 있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며 공공사업의 경우 공사 단계마다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지역 플랜트 건설 노조가 임금과 노동 조건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타 지역 대비 연간 1,000만 원에 달하는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상화를 요구했는데요. 사측은 이미 추가 공수를 지급해 임금 격차를 완화시켜 왔다며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포스코건설과 포스코DX, 포스코퓨처엠 등 제조설비시설 건설 현장에 몸담고 있는 노조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광양 지역 플랜트 건설 현장이 비상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정상화를 요구한 겁니다. 이들은 유독 광양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만 타 지역 대비 1급 3만 원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사측인 전문건설인협회가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별 임금 차별도 돼 있고 또한 모든 현장에 각 전국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휴게 시간마저도 오로지 이쪽에 있는 전남, 동부, 경남, 서부 지부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조는 사측과 30여 차례가 넘는 교섭을 추진했지만 이견이 계속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은 단협안 52조 3항 평화조약을 내걸었는데 이 조약은 현장에서 추가 공수를 요구하거나 작업 중단 등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했을 때 노조가 이를 중단시키고 정상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가 노조원을 징계 조치하고 불응하면 기존에 협약된 약정휴일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측이 말하는 평화조약은 노조를 해체시키기 위한 독소 조항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측 주장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측 요구안 수용하지 않으면 노측 요구안 자체를 검토하지 않겠다. 나중에는 52조 3항 마지막에는 이 항을 단체 협약에 명시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요구안 자체를 논의할 수가 없다. 광양제철산단 전문건설인협회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노조가 타 지역과의 임금 차별을 얘기하지만 추가 공수를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체 협약 안에 휴식 시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이미 7, 8년 전부터 오전과 오후 30분씩 휴식 시간이 보장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되려 노조가 공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급한 현장에서 추가 공수를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시키는 불법 행위가 지속돼 이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당신 퇴사를 시킨다든지 하면은 바로 노동청에 가서 불법 해고다 해가지고 신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측에서는 어떻게 한 그 대체 방안이 없어요. 현재 이 노사관계 둘러봤을 때는. 2024년 임금 단체 협약이 결렬되면서 7개월째 대립하고 있는 노조와 사측. 노조 측은 원청사인 포스코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11월 전남권 의대 설립 지역을 확정해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공모 절차를 앞두고 목포시가 국가공인의료지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 수행기관이 지난 29일에 실시한 목포대와 순천대 공청회에서 병원 부지와 시설, 교육과정, 자금 확보 등 모두 14개의 평가 지표를 제시한 뒤 편차가 큰 지표는 정성평가에 반영하겠다며 밝혔다며 이는 의대 설립 목적과 취지를 망각한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명시된 국립의대 설립 목적과 기준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정성평가를 반영할 게 아니라 국가공인 의료지표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업들이 11월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사업체 601곳을 대상으로 기업 체감 경기를 조사한 결과 제조업의 경우 10월의 기업 심리지수인 CBSI는 84.6, 11월 전망은 83.1로 각각 한 달 전보다 6포인트와 8.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비제조업 역시 10월은 91.5, 11월 전망은 90.7로 각각 한 달 전보다 4포인트와 4.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기업 심리지수인 CBSI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인 BSI에서 주요 지수를 산출한 심리적 지표로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름은 끝났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농촌과 어촌 등 전국 곳곳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농촌 지역의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네, 특히 충남 지역 최대 사과 주산지인 예산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염과 폭우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매해 열리던 축제까지 취소됐는데요.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의 한 사과 농가. 축구장 약 2개 면적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 대부분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사과가 갈라져 있고 일부는 썩은 것처럼 보입니다. 열과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열과는 고온으로 약해진 사과에 물이 들어가 팽창해 사과가 쪼개지는 현상입니다. 제가 농사를 한 5, 6년 졌는데 이런 피해는 처음 있었어요. 지금 기후가 이렇게 기후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사과도 적응을 못하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피해를 주고. 이런 사과는 금방 썩는 데다 단맛도 떨어져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해당 농가의 경우 재배하는 사과의 약 65%에서 열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여름 폭염 일수가 평년보다 2.7배 많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열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사과가 열과가 되기 시작하고 또 낙과되고 먹어보면 퍽퍽하고 이렇게 돼서 야, 이게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구나 하는 걸 느꼈고 열과 현상에 따른 피해는 예산 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농민들은 예산 지역 전체 사과 농가의 약 30%에서 열과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로 21번째를 맞은 예산 황토사과 축제도 개막을 5일 앞두고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폭염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농민들은 매해 폭염에 따른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 보장 내용과 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께서 우리 농사꾼들이 농사를 어렵지 않게 지을 수 있게끔 그 근심 걱정을 해결해 주신다면 충남농업기술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더위에 강하고 지역에 알맞은 종자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재배 적지를 온도가 낮은 곳으로 옮기는 등 고온에 적합한 새로운 재배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차광막 설치와 수시로 물을 뿌리는 방법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물려줄 기후 변화가 더 심각해진다든지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공유하는 의식의 공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의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성입니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셨죠. 문화강국 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각인시켜주는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K-팝과 한국 영화, 드라마의 열풍은 전 세계 곳곳에서 불고 있는데요. 도대체 한국 대중문화에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요인은 무엇일까요? 영화와 드라마를 보자면 우선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 프로의 반전, 등장인물들의 개성 있는 캐릭터, 사회적 이슈를 다룬 소재가 많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뛰어난 연출력과 영상미의 음악까지 높은 수준의 제작 역량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인터넷의 발달로 글로벌 OTT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경쟁력 있는 우리 작품들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만난 한 외국 출신 귀화인은 색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는 따뜻함과 이타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튀르키예 출신의 알파고 시나시 씨의 이야기인데요. 한국 사회에 아직 딱딱해지지 않은 이타적인 따뜻함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고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한 일본인은 한국인 특유의 정을 꼽았습니다. 가족 간의 정, 친구 간의 정, 동료 간의 정. 이런 정 문화가 한국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점차 메말라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정과 따뜻함,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나를 희생하는 이타정신, 이것이 우리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원동력이라고 하니 이를 더 가꾸고 지켜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추운 계절이 다가옵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손길이 절실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이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대한 독점 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9일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과 자료 제출 허용 요건을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의결에서 과반수 의결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검찰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통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광범위하게 열람하고 있는 만큼 국회의 감시 기능을 더 강화해 검찰의 독점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9월 집중호우 피해가 집중된 전남과 경남 지역에 대한 복구비로 1,137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중대본은 농축산 분야의 경우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농기계나 생산 설비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원하고 공공시설은 기능 복원과 재발을 막기 위한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